저는 인공지능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1988년이니까 꽤 옛날이죠. 인공지능을 저같이 전공한 사람들로서는 아마 이번에 챗GPT가 나온 것이 엄청난 어떤 충격이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이런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해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6년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이랑 경기를 했죠.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좀 붐이 있었지만 알파고는 약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알파고를 써보지 못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알파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써보지 않고 바둑을 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 챗GPT는 사실 이제 당장 오늘 쓸 수 있죠. 저는 바둑 인공지능 정도는 인간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가 좀 되는 인공지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번 챗GPT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챗GPT가 나온 게 이제 2022년 11월 30일인데요. 그러니까 한 7개월밖에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챗GPT 현상을 잘 보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마치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1993년쯤, 94년쯤이 지금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마존이나 뭐 야후 같은 게 겨우 생기고 아직 네이버나 구글도 아직 안 생겼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죠.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뭐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에 의한 혁명인지 또는 사물 인터넷 같은 거였는지 아니면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돼서 이제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인공지능 챗GPT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로 정말 잘 되던 회사였는데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했대요. 근데 코닥이 결국 이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파산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챗GPT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 사실 구글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2017년에 나오면서 그 논문을 이제 참고해서 오픈 AI가 이제 챗GPT도 만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구글은 자기네가 만든 이 트랜스포머라는 방법론에 의해서 어쩌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올해 3월 14일 날 이제 파이데이라고 하죠. 3월 14일 3.141592 파이데이에 GPT-4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GPT-4는 뭐냐면요. 일단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멀티모달이란 말은 뭐냐면 텍스트만 입력으로 받고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있죠. 오른쪽 그림을 딱 보여주고 오른쪽 이 밑에 사진을 보여주고 GPT-4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기 그림에서 저기 줄을 가위로 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GPT-4가 풍선이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GPT-4는 이 이미지까지 이제 인식을 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남겨놓은 문화유산이 중요한 문화유산이 책인데 그 책이 이미지랑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GPT-4부터는 우리의 인류의 문화유산을 얘가 열심히 이제 읽고 학습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GPT-4가 되게 대단한 건 뭐냐면 출력 단어나 입력 단어의 수가 영어 기준으로 25,000단어예요. 한국어 기준으로 한 2만 단어쯤 됩니다. 18,000단어에서 2만 단어. 토큰의 수로는 한 32,767개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GPT-4한테 어떤 질문하거나 명령할 때 우리나라 단어로 한 2만 단어짜리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엄청나게 복잡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역할이 AI한테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일하실 때 퇴근할 때 만약 5시에 퇴근한다 6시에 퇴근할 때 회사에서 체크할지 몰라요. 어떤 체크를 하냐면
퇴근하시기 전에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키고 퇴근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회사에서. 왜? 여러분들은 이제 6시부터 이제 회사를 떠나서 내일 아침 9시까지는 회사 일 전혀 안 해도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인공지능한테 15시간 동안 일할 분량을 시켜놓고 퇴근을 하는 게 의무가 될지 모르죠. GPT가 어떤 면에서 혁명적이냐, 크게 세 가지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혁명으로 대화 혁명이 일어나고, 대화 인공지능 혁명.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24시간 지치지 않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얘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빠른 생성 AI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굉장히 빨리 만드는, AI가 이제 사람보다 더 빨리 만드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빨리 잘 생성하는 개인과 조직이 이기는, 정치인들, 경제, 사회, 문화, 예술가도 이제 뭡니까? AI를 잘 이용해서 조수가 많아지는 거죠. 예. 야, 이거 네가 좀 그려, 네가 좀 초안을 잡아, 이런 식으로 AI를 많이 활용하는 예술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예술가들이 더 많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요.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죠. 이제 R&D의 경우도 이제 사람 연구원들은 구도만 잡는 거죠. 진짜 밤새서 연구하는 친구들은 AI를 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월드 거버먼 서밋이라는 게 두바이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UAE의 내각부 장관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슬라이드에 했냐면 2025년까지 인터넷 컨텐츠의 90%를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낼 것이다. 2년밖에 안 남았죠. 이미 챗GPT는 저는 일반 인공지능의 시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 답을 하거든요. 신기하게도. 사실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AI가 있는데, 뭐냐면 빌보드 차트 1등한 음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멜론 차트 1등한 이런 음악들. 그걸 음악을 들려주고 얘가 몇 등 할지를 맞추는 AI를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히트곡 제조기로도 만들 수 있죠. 한쪽에서는 AI로 계속 음악을 만들고요. 한쪽에서는 빌보드 차트나 멜론 차트 같은 걸로 학습된 AI가 이 음악을 듣고, 야, 이거는 빌보드 못 올라간다, 이건 멜론 차트 못 올라가, 근데 이건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뭐야? 계속 한쪽에서 AI가 생성을 하고 한쪽에서 AI가 평가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히트 칠 만한 음악을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가 이렇게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빨리 생성하는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에 그렇게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관심 가지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챗GPT니 뭐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챗GPT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학문적으로. 챗GPT는 뭐냐면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언어 모델. 언어 모델은 뭐냐면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N개의 단어를 주면 N+1번째 나올 단어를 맞추는 기계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피하면 무슨 단어가 다음에 나오죠? 해피, 벌스데이 또는 해피데이, 그죠? 그 다음에 대한독립, 이건 쉽죠? 만세, 그죠? 두 단어를 줬더니 세 번째 단어를 찾아요. How are you? 하면 어떻게 됩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이런 기계를 만든 게 오늘날의 지금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게 챗GPT입니다. 그래서 GPT-4는 뭐다? 아까 32,767개의 토큰,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토큰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토큰을 만들어내는 기계예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다시 그걸 집어넣어서 그 다음 토큰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의 특징을 알면 이제는 창의적으로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질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언어 모델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1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이 N+1번째 단어를 다시 집어넣어서 N+2번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이런 거를 자동 회귀, 오토 리그레시브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할루시네이션, 엉뚱한 대답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능은, 이러한 오류는 계속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은 또 뭐냐면 비판적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한테 잘 질문을 하시고요. AI가 한 대답을 잘 비판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 두 가지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학습을 했을까요? 어떻게 학습했냐면요, 기존의 문서에다가 무작위로 구멍을 뚫었어요. 단어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단어를 맞추는 학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애국가 가사에다가 구멍을 뚫었거든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처음에 잘 못하겠죠? 보호하사 이러면, 그러면 야, 보호 아니야, 보우야. 무궁화 삼천리인데 얘가 뭐 오천리라고 하면 야, 오천리 아니야, 삼천리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얘는 뭘 하냐면 자기의 이런 노드들, 이 신경방 노드들 간에 연결해서 웨이트를 조정합니다. 가중치를. 인공신경망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이 신경세포를 약간 비슷하게 따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친구가 등을 딱 때리면, 살살 때리면 별로 화 안 내겠죠. 근데 친구가 갑자기 세게 때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소리 낼 거고요. 더 세게 때리면 아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여기에 입력세포예요. 입력세포가 해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여러분들 등을 때렸어요. 그럼 그 세포가 막 갑니다. 다른 세포에 가고, 얘가 또 다시 반응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다시 다른 세포에 보내고, 나중에 아 소리를 낼 거냐, 그다음 화를 낼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 연결과 이 가중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 역치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은 몇 개냐면 100조 개가 있어요. 100조 개. 정확하게 100조 개보다 좀 작은데요. 챗GPT가 몇 개일까요? 현재 챗GPT가 1750억 개입니다. 그 다음에 GPT-4는 몇 개냐면 아직 공개를 몇 개라고 정확하게 공개 안 했는데 한 1조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의 파라미터 수가 지금 매년 몇 배씩 늘어나고 있냐면요, 10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우리가 1조 개짜리 인공지능, 1조 개짜리 파라미터, 1조 개 파라미터가 있는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0조 개짜리 파라미터가 있는 인공지능을 쓰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2025년쯤 되면 100조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인공지능을 쓰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과 비슷한 복잡도를 갖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쓸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그러면 인간과 똑같은 수준이 될 거냐? 그거는 보장은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인간의 뇌 신경세포들의 연결 관계가 파라미터 수가 대충 100조 개인데, 얘도 이제 100조 개가 되는 게 언제쯤 나오냐면 2025년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챗GPT 같은 걸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냐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 계산법은 대충 어떻게 하냐면, 파라미터 개수에서 공을 하나 지우면 이거를 만드는데 컴퓨터를 학습시킨 비용이 나와요. 인건비 빼고요, 대충. 그러니까 챗GPT를 만드는 거는 1750억 개 파라미터니까 175억 정도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PT-4는 1조 개 파라미터니까 한 1000억 정도 돈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최소 컴퓨터 학습 비용만, 데이터 비용 빼고 인건비 빼고.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이걸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만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가진 나라가 현재 한 3개 나라예요. 검증된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현재 이 강력한 챗GPT나 GPT-4를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깔 수 있어요. 왜? 파라미터 1조 개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하드디스크가 1테라 막 이렇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우리의 랩탑 컴퓨터는 엄청 발전하겠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 예측은 5년에서 10년 이내에 우리의 개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이 초거대 AI가 설치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성능은 점점 올라가고 그 올라간 성능의 AI를 우리 스마트폰이나 랩탑 컴퓨터에 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나를 굉장히 잘 아는 AI가 내 옆에 있는 시대가 5년에서 10년이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AI를 만드는 경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행히 3등 국가예요. 현재 우리나라 최소 5개 기업이 대기업들이 이걸 하겠다고 좀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대화에서 이제 거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챗GPT라는 건 말 그대로 챗이잖아요. 챗. 근데 챗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래가 일어나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사업 중은요 앞으로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상품을 넣어놔야 되는 거죠. 챗GPT한테도 넣어놔야 되고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객 접점을 직접 만들려면 아까 만드는 것처럼 생일 선물 AI, 남자친구 생일 선물 AI, 여자친구 생일 선물 AI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사업을 플러그인에다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에서 거래로 갔고요. 거래에서 더 또 발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자동 행동으로 가요. 그 사례가 뭐냐면 오토 GPT예요. 오토 GPT는 뭐냐면 이건 더 웃긴 애예요. 이제 챗 GPT랑 그냥 채팅,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일을 시켜요. 확실하게. 얘한테 목표를 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암호화폐 지갑을 딱 얘한테 보여주면서 야, 내 암호화폐 지갑 봐봐. 지금 $100밖에 없어. 불쌍하지? 이거 오늘 안에 $1000로 만들어. 딱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AI가 뭐라 그러냐면 고객님의 지갑의 패스워드를 알려주세요. 알았어, 너한테만 알려준다. 알려주면 얘가 제 지갑에 접속해가지고 $100 가지고 다른 암호화폐를 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를 막 사이트, 트위터나 막 소셜 미디어나 막 다른 데 가가지고 막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AI가 생성을 해서. 그러면 그 암호화폐가 올라가면 얘가 그걸 팔아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암호화폐를 사요. 이런 게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토GPT라는 이 웹사이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AI한테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많이 시켜놓고 얘가 AI가 열심히 하는 것들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이제 야, AI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앞으로 나쁜 놈들 많아지면 큰일 나겠다. 그죠? AI의 힘이 강력해지니까 AI를 이렇게 오남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일어나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최근에 그랬죠. 한 달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 최고 기업은 AI를 활용한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는 뭐냐? 사람을 대신해서 특정 일을 수행할 수 있는 AI 개인 비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를 잘 일을 시키고,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돼요? AI가 못하는 걸 해야 되고, AI를 맹신하지 않으면서 AI를 건설적으로 가르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성능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실수를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실수를 할 거기 때문에 AI가 내놓은 결과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검토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퇴근할 때 AI한테 일을 시키고 퇴근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버들이 왜 돈을 잘 버는 겁니까? 제가 자는 동안에도 되잖아요. 그죠? 요 근처 대치동 일타 강사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자기가 자는 동안에 인터넷이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인터넷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인터넷이 일을 대신하는 거죠. 쿠팡, 마켓컬리 이런 전자상거래 회사가 뭡니까? 인터넷이 대신 물건을 팔잖아요. 직원이 일 안 해도. 오히려 고객이 일을 하죠. 고객이 알아서 물건을 담고요. 고객이 주문을 해요. 고객이 모든 일을 다 해요. 전자상거래에서는. 그죠? 물론 배송은 이제 사람이 하죠. 아직은.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거는 인터넷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대신. 그럼 AI 시대는 뭐예요? AI가 나 대신 일을 하는 시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인터넷한테 일을 잘 시킨 사람이 인터넷 시대에 큰 성공을 한 것처럼 AI 시대에는 이제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AI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AI가 실수하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회사를 인간과 AI가 같이 일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나 이런 걸 쓰다 보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 친구 아니야? 얘 사람 아니야? 착각할 수 있어요. 예, 사람처럼 말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도구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같은 목소리가 앞으로 날 거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틀리지 않을 것 같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비판적 사고와 지식이 계속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AI의 장점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I한테 창의적으로 일을 시키고 가급적 AI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나는 좀 쉬는 방향으로 그런 거를 지금부터 많이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AI로 나쁜 일을 할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AI로 굉장히 AI를 선한 일에 좋은 목표에 사용하는 것을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시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 1년 살다가 한국에 왔더니 스마트폰 제일 많이 쓰는 앱은 뭐야 그랬더니 노란 앱이더라고요. 그 앱을 깔았는데 지하철을 탔더니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다 노란색이에요. 그게 2010년 가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당시 유료로 문자 메시지였던 거를 자기네 돈 들여가면서 무료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가치를 제공했죠. 우리가 당시에 한 달에 2~3천 원 문자 메시지 비용을 통신사에 냈는데 그걸 갑자기 안 내게 해주니까 그렇게 가치를 창출하니까 돈은 나중에 따라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AI 강의를 했는데 결국 AI로부터 우리가 만약 돈을 벌고 하는 방법은 AI로부터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생각보다는 AI로부터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과정에서 수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